안녕하세요. 중독의 메커니즘과 환경적 맥락에서 바라본 중독에 대해 발표하게 된 3학년 손유진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약물 중독 문제가 이슈가 되었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일반인 사이에서도 약물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서도 모든 나이대에서 약물 중독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물이 우리의 뇌와 신경계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을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중독되는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마약의 종류와 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은 중추신경계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크게 환각제, 각성제, 진정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환각제는 시각, 청각, 촉각을 지각하는 모든 감각들의 작용을 변화시키면서 환각을 경험하게 하는 약물로 LSD, 페이오티 등이 있습니다. 각성제는 신체와 정신을 일시적으로 강력하게 흥분시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각성제는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사들이 사흘 밤낮을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반대작용을 하는 것이 진정제인데요. 중추신경계의 작용을 오히려 억제시키고 진정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물을 독성과 의존성으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코카인의 경우 독성과 의존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기에 한 번의 투여만으로도 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며, 반복 투여 시 뼈가 녹거나 소화기관이 망가지는 증상과 같이 신체 기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게 됩니다. 약물의 종류와 증상은 모두 다 다르지만 어떤 종류의 약물이든 중독되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도파민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도파민 D2 수용체가 변하게 됩니다. 약물의 지속적인 투여로 약물에 중독되면 도파민과 D2 수용체의 결합이 약해지고, 심지어 D2 수용체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해 중독된 약물을 투여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게 됩니다. 약물과 뇌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은 뇌의 항상성 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보상 행동을 담당하는 보상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는 자연 보상뿐 아니라 약물과 같은 인위적인 보상 자극에 의해서도 활성화되어 기쁨과 쾌락을 느끼게 합니다. 지속적인 약물 사용으로 너무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는 압도적으로 증가한 도파민 양을 조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항상성 유지인데요. 약물로 100의 쾌락을 얻었다면 뇌는 마이너스 100의 쾌락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려 하고, 약물이 투여되지 않았을 때에도 마이너스 100의 상태가 유지되면서 결국 약물로 100의 쾌락을 다시 투여해야만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약물을 남용한 사람의 보상 회로에 대한 도파민의 영향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더 이상 전과 동일한 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물 사용 초기와 같은 정도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약물을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약물의 투여 장소가 기존의 장소가 아닌 새로운 장소로 바뀌면 같은 양의 약물일지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는 약물 중독이 맥락과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약물 중독이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렉산더의 지 공원 실험을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알렉산더는 지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A그룹은 비좁고 비위생적이며 고립된 공간, B그룹은 여러 지들을 함께 안락하며 풍부한 먹이를 갖춘 공간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 후 각 그룹마다 정상적인 물과 헤로인이 포함된 물을 함께 주었습니다. 몇 달 동안 각 그룹의 지들을 관찰한 결과 스트레스가 많은 공간에 있었던 A그룹의 지들은 헤로인을 더 많이 섭취했고 쉽게 헤로인에 중독되었지만, B그룹의 지들은 헤로인이 포함된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A그룹의 지는 B그룹의 지보다 헤로인이 포함된 물을 16배나 더 많이 마셨습니다. 또한 그는 B그룹의 지들에게 57일 동안 강제로 헤로인을 투여했고 다시 보통의 물과 헤로인이 섞인 물 두 가지를 제공했지만, B그룹의 지들은 이미 헤로인에 중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로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실험은 약물 중독에 있어서 투약의 용량도 중독의 요소가 되지만, 그만큼 약물을 어떤 맥락 속에서 경험했는지가 약물 중독의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약물 중독이 개인의 의지로 인한 자기 훼손적 쾌락 추구의 결과이며 따라서 약물 중독을 철저히 개인의 문제로 여겼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약물 중독은 개인의 문제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약물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불안한 환경, 사회적 보호와 관심에서 소외된 현실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약물 중독자들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적응해가며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적 제도와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